오늘 5월 29일자 세 번째 발표를 맡은 배우영이고요. 음, 일단 발표 전에 이제 이 오늘 발표할 내용하고 발표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 발표자는 일단 저는 예전에 이제 증권사에서 금융상품 구조화본부에서 금융상품 설계, 그리고 상품 운용 이쪽으로 좀 오랜 시간 일을 해왔었고요. 현재는 IT 업계로 넘어와서 기획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된 기업에서는 한 2년 좀 넘게 일했던 그런 경력이 있고요. 오늘 발표할 내용은 RWA라고 리얼 월드 에셋 실물 자산 연계 토큰에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제가 이제 조금 고민을 했던 게, 최근에 좀 관심 있던 EIP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쪽으로 발표를 할까 아니면 좀 트렌디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할까 하다가 온도 파이낸스 얘기가 하도 많이 들리길래, 얘들이 뭔가 RWA의 어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어떤 혁신을 만들었나? 그게 궁금해서 이제 주제를 잡았고, 최근에 또 이제 제가, 이직을 하게 되면서 새 회사에 출근한 지 한 2주 정도 됐는데, 너무 좀 정신없다 보니까, 이거 리서치를 한 며칠 전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주말에.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별로 혁신적인 내용이 없어서 조금 되게 실망을 하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발표 주제를 바꿔야 하나가 그저께 오전이었거든요. 도저히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가볍더라도 최대한 제가 예전에 금융업계에서 일했던 내용이라도 좀 많이 집어넣으려고 했으니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녹화 준비되시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편집해서 앞부분 자른 다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불파스 17개월 29일자 세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발표는 어, 블록체인의 실사용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RW 섹터에서 특히 좀 최근에 이름을 많이 날리고 있는 온도 파이낸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 오늘 참석자분들 중에서 RW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셔서, 목차는 크게 RWA와 온도 파이낸스 두 파트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RW 파트의 경우에는 RWA 개요, 그리고 그 비즈니스의 도전 과제, 어떻게 해야 고객한테 안착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과제가 있고, 어떻게 애쓰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온도 파이낸스는 어떤 상품을 서비스하고, 그들은 이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WA입니다. RWA는 리얼 월드 에셋의 줄임말이고요. 실물 자산. 즉, 저희가 이제 실물 자산이라고 부르는 부동산, 금, 채권 등 실물 자산을 디지털 토큰과 1대1로 연계하여 블록체인상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왜 그럼 RWA가 필요하다고 그 분야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들은 주장하는가? 첫 번째, 투명성. 블록체인 자체의 그 원장 투명성에 의해서 블록체인의 투명성으로 자산 소유권 및 거래 내용을 투명하게 기록할 수 있어서 신뢰성이 높다. 두 번째, 접근성 향상. 소액 분할 거래가 가능하여 소액 투자자도 고액 자산에 접근 가능하다. 이건 이제 현재 비즈니스 하고 계신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고, 저는 하나 더 얘기하면, 뭐 이미 블록체인 공부하신 분들은 언뱅크드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실 뭐 현재 저희는 미국에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하려면 한국에 있는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고, 그래서 또 미국 주식 계좌를 열면 바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죠. 하지만 거기에는 이 한국의 증권사, 거래소, 금융위원회 이런 수많은 엔티티들, 그런 회사들이 노력해서 쌓아놓은 시스템이 있고, 미국도 그러한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미국과 한국을 연결시켜주는 또 브로커 업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거지, 이 중간에 하나라도 뭐가 없으면
사실 우리는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어요. 사실 미국은 워낙 그 수요가 많으니까 거래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잘 모르는 어떤 나라에 괜찮은 회사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회사의 주식은 저희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RWA화를 하면, 굳이 중간에 그런 여러 브로커리지 시스템이나 업체가 없어도 바로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역시 접근성 향상이 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유동성 증가입니다. 이거는 이제 접근성 향상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거래가 어려운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고액 자산,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거, 거래 뭐, 빌딩인데 한 100억 한다. 근데 저희가 이제 100억이 없으니까 거래가 어렵지만, 그런 게 이제 소액으로 나누어지면 여러 사람들이 붙을 수 있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국경을 넘어서 거래할 수 있는 접근성 향상 등으로 인해서 투자자가 증가하면, 유동성이 증가하면 가장 좋은 것은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이 강화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자산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거래됐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15억에 거래됐다. 그러면 사실 지금 그게 얼마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가치평가 방법론들이 나오지만, 역시 그게 시장의 가격인가,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인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이게 이제 유동성이 증가돼서 많은 거래자가 붙으면 어떤 가격이 좀 더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가격인가, 그 발견 기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게 옳은 가격인가 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RWA 비즈니스의 도전 과제는 무엇인가? 그 실물 자산과 토큰의 연계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금을 가지고 RWA 비즈니스를 한다는데, 이 토큰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금 매도수와 같은 가치입니다. 그 토큰을 가져오시면 저희가 금으로 바꿔드려요.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때, 실제로 자기들이 발행한 토큰만큼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교환을 보장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 및 법적 문제. 그 법적 지위도 애매하죠. 저는 분명히 그 회사로부터 이거 금하고 바꿔준다고 해서 토큰화된 토큰을 샀는데, 그 회사가 뭐 갑자기 망했어요. 난 토큰은 들고 있고, 그 토큰을 어디에 들고 가서 나 이거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됐다, 이 자산에 대해서 뭐 소송을 건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보장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 토큰 자체의 법적 지위가 굉장히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규제도 제가 아까 국경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국가별로 규제가 다 상이하고, 그다음에 KYC나 AML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Know Your Customer, 고객 확인 절차라든지 안티머니 런더링, 그런 자금 세탁 방지 절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연 무시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고, 다 지키자니 너무 힘들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보안 신뢰성 역시 뭐 당연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고객한테 신뢰를 주고 고객이 믿고 거래를 할 수 있느냐가 RWA의 도전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설명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자산군은 뭐 부동산, 원자재, 고급 미술품 같은 것들, 장애물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원도 파이낸스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유명해지고, TVL이 늘고, 사람들이 왜 많이 오르내릴까? 얘들은 누구고, 얘들은 뭘까?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온도 파이낸스의 비전은 이건 사실 다른 RWA 비즈니스라는 또는 STO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통 금융과 혈종화 금융을 연결하여 새로운 금융 생태계 구축을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실물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고 접근성 향상이 목표다. 역시 뭐 다 동일한 얘기들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조금 다른 점은, 이제 투자 상품을 자기들이 이제 발행한 토큰을 팔 때 일반 투자자용과 전문 투자자용 상품을 구분해서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매수할 수 있는 대상도 당연히 일반 투자자냐 전문 투자자냐를 구분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홍보이기도 하고 광고이기도 하고 신뢰를 보충해주는 부분이긴 한데 뭐 블랙락이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통금융의 굉장히 주요한 플레이어들과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일을 하면서 또 거기서 이제 인력들 스카웃도 많이 해오고 그렇게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의 상품과 그 자금 흐름도를 살짝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투자자와 적격 투자자 여기 이제 위쪽에 퀄리파이드 액세스 프로덕트가 전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고 여기서는 이제 이 내부 기준을 통해서 뭐 자산이 얼마 이상이거나 아니면 실제 기관에 있는 트레이더거나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미국 국제 펀드 상품이 있고 국적의 제한은 있지만 그 국적 제한 있는 국가의 주민이 아닌 경우, 국민이 아닌 경우 매수에 이제 제한이 없는 어음 상품이 있습니다. 미국 달러 표시 수익 어음이고요. 다만 여기서도 이건 아마 안티머니 런더링, 자금 세탁 방지 때문에 만들어둔 규정인 것 같은데 제가 미국 달러 표시 수익 어음을 산 후에 그것을 이 온도 파이낸스의 수탁 밖에 제 개인 지갑이나 그런 곳으로 옮기려면 40에서 50일이 지나야지 옮길 수 있습니다. 아예 민딩 자체를 안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여기서 자기들이 판매하고 있는 미국 국채 펀드나 달러 표시 수익 어음을 담보로 USDC나 USDT 같은 것들을 대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플럭스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사실 주요 엄청 주요하게 홍보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아니라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업무 및 자금 흐름도를 보시면 온체인하고 오프체인이 나눠지는데 온체인하고 오프체인을 나누는 제일 큰 기준은 어, 데이터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데이터가 오프체인이라고 하면 사실 블록체인이 나오기 전에는 전부 오프체인이었어요. 왜냐? 체인 위에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그냥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라든지 어떤 홈페이지를 접속을 했을 때 보는 데이터들은 다 어떤 회사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죠. 그런 일반적인 이제 인터넷상의 데이터를 체인에 올라가지 않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오프체인 데이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온체인 데이터는 블록,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특정 레이어에 올라간 그 데이터를 온체인 데이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체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얘들도 뭐 동일합니다. 투자자가 자금 풀에 자금을 이체하면 이 특수 목적 법인 SPV의 지갑으로 이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매수가 이루어지고 토큰이 옮겨지는 거죠. 이거 과정은 다른 여러 가지 비즈니스랑 동일한데 사실 이런 RWA 비즈니스를 하는 곳은 이 오프체인 쪽에 활동이 더 중요합니다. 보시면 일단 관계자가 많죠. 한 특수 목적 법인이 있고 거기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펀드 매니저가 있고 커스터디 뱅크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수탁자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 이제 프라임 브로커리지 업무를 해주는 대행사가 있고 여기 보시면 KYC 제공자라는 것도 있는데 저희로 치자면 이제 뭐 저희가 여기 뭐 업비트라든지 이런 데 이제 계좌 개설을 해보신 분들 알겠죠. 은행 계좌 역시 마찬가지고 저희 신상을 이제 다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금융 투자 목적, 투자 성향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하죠. 예를 들어 뭐 나는 원금은 무조건 보장이 돼야 돼. 또는 난 다이어도 좋지만 높은 수익률이 좋아. 그런 거 체크해 보신 거, 계좌 개설해 보신 분들은 한 번씩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Know Your Customer, 그 고객이 누군지 알고 그 고객의 성향을 알아서 그 고객의 성향에 반하지 않는 상품은 금융투자업자가 추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밑에 이제 프라임 브로커는 또 ETF라든지 자산담보증권, 채권 등 이런 것들을 연결돼 있죠. 순서를 쫙 설명드리면 우측 상단의 투자자는 제일 먼저 KYC를 해야 됩니다. KYC를 해야지 이 업무 영역 상품의 매수자로서 시작을 할 수 있고요. KYC 제공자는 투자자와 KYC를 진행해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특수 목적 법인에 이제 그 고객 정보를 넘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자는 그게 끝나고 나면 우측 상단에서 자금 풀로 자신의 자금을 이동시키고 그것이 SPV 지갑으로 들어가고 SPV 지갑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 그 자금 풀에서 내가 왼쪽에 보이는 뭐 OUSG든 USDY든 어떤 상품을 매수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그쪽 지갑으로 이 고객이 가지고 있던 자금은 들어가고 고객한테는 저 상품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오프체인에서 이 온도 파이낸스는 그렇게 받은 자금을 가지고 펀드 매니저가 자금 수탁자한테 가고 펀드 매니저는 특수 목적 법인에 자금 운용 지시를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너 지금 고객이 뭐 500만 불을 보냈으니까 우리가 지금 국채를 300만 불을 사고 자산담보증권을 200만 불을 사야 돼. 이런 식으로 지시를 내리면 프라임 브로커가 이제 그 상품들을 사서 수탁자한테 또 보내줘. 그러면 특수목적 법인은 고객한테 받은 자금을 자산담보증권과 채권 등에 사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프체인에서 이제 일반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서 하고 있는 일과 동일한 일이 수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온도 파이낸스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정말로 정말로 엄격하게 규제를 준수하고 보안에 신경 쓰고 있다. 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 KYC랑 AML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그다음에 각국의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고, 또 이제 보안 프로토콜이나 감사 시스템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커스터디의 신뢰성을 보충하기 위해서 실물 자산을 수탁하는 것도 당연히 굉장히 이름 있는 곳이지만 우리 고객들한테 받은 뭐 USDC나 USDT를 보관하는 가상자산 커스터디 역시 비꼬라든지 코인베이스 등 굉장히 좀 이름 있는 곳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규제 준수, 감사 이런 부분들을 블랙락이나 핑코 같은 세계적인 금융기관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거기 있는 인력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우리는 제대로 일하는 굿 플레이어라고 광고를 하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계속 골드만삭스의 디지털 자산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를 채용하면서 계속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 팀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버는 돈은 아직 많이 없어 보이는데 오히려 굉장히 이런 데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게 음, 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신뢰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온더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파산 대비 보호 조치도 되게 강력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래 내가 USDY를 미국 달러 표시 어음을 샀는데 온더 파이낸스 파산하면 어떡해? 이런 질문이 당연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탁 상품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도산절연이라는 아마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여기서는 이런 USDY 또는 OUSG 같은 각 상품을 별도의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서 발행합니다. 예로 USDY는 온도 USDY LLC라는 유한 회사가 이제 발행을 하는데 거기도 이제 별도로 독립된 이사회가 존재하고 그래서 만약에 온도 파이낸스가 파산을 하더라도 이미 그 커서디 뱅크랑 여러 가지 계약을 다 맺어놔서 그것과는 별개로 고객이 다른 곳에 가서 그 토큰을 보여주고 자기 자산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장치를 설정해 뒀습니다. 네, 요 자료들을 만드는데 제가 어떤 레퍼런스 자료들이고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총평해서 정리를 하자면 온도 파이낸스가 보여주는 거는 RWA를 하려면 이 정도 준비는 하고 이 정도 각오는 하고 이 정도 비용을 쓰면서 확실하게 보여줘야 해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제 스타트업들이 RWA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걸 보게 되는데, 사실 제 그 증권사 출신 입장에서 봤을 때는 RWA는 소규모 회사가 덤벼들 비즈니스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온도가 보여주는 것도 봤을 때.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추측인데, 제 추정인데, 사실 온도는 돈을 벌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블랙락이라든지 여러 자산 운용사들이 알게 모르게 뒤에서 이제 또 다 디파이나 이런 것들 운용하는 걸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한번 온체인으로 올라간 자산들이 USDC로 운영을 하든 USDT로 운영을 하든 뭐 어떤 자산을 샀다 팔았다 한들 이게 한 번 온체인에 들어가면 사실 오프체인으로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가는 게 수수료 때문에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자산 운용을 하면 예를 들어 내가 1,000억을 운용하는데 1,000억을 전부 항상 뭔가를 다 사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현금 비중이 항상 있고, 그 현금을 그렇다고 지금 펀드 매니저도 마찬가지지만 놀리진 않거든요. 그걸 MMF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뭐 전단체 이런 데 항상 이제 사두고 거기서도 일정 부분의 이익을 올리는데, 사실은 그런 목적으로 그런 기관들이 협력해서 설립한 회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미국 상단의 좌측 상단의 퀄리파이드 억세스 프로덕트의 미국 국제 펀드 같은 것도 그런 기관 플레이어들이 자기들의 온체인상의 예술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제 추측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이제 준비한 내용을 발표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